오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아직까지 트럼프 랠리고요. 트럼프에서 이쪽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자율주행 쪽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인수하고 그냥 척척 트럼프 자신이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참 미국은 진짜 그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이 이제 됐는데 본인의 기업이 그냥 본인이 얘기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막 사가지고 주가가 막 160%씩 급등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짜 막 정경유착 얘기가 나와서 비난받는 그런 걸 바로 텐데. 이제 그 뭐 공수처나 이런 데서 고소를 해가지고 막 수사를 해야 될 그럴 이제 상황이 미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생경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더 뜨거운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야죠. 뭐 우리가 홀로 안 돼, 트럼프는 망할 거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갈 만큼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일발장전에서는 간밤에 나온 뉴스들 또 암호화폐 쪽으로 돈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국내 증시에 나아갈 방향도 또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질문까지도 소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가운데 오늘 어디로 우리 일발을 공략을 하러 치러 갑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미국에서는 가장 좀 뜨거웠던 이슈가 이제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한 16%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벡트를 인수를 하면서 피인수되는 벡트 주가가 지금 162% 하루입니다. 미국은 가능하죠. 하루 만에.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코인베이스 주가가 어땠을까 한번 보시면 코인베이스도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하나기술투자, 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이제 기업들이 또 당연히 이제 떠오르실 텐데. 그러면 너무 또 재미없잖아요. 너무 또 직관적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아까 우리 앵커님도 약간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쪽이 또 트럼프 집권 2기 시대에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뉴스 나오고 막 주가 급등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산업 트렌드를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자율주행과 로봇 이쪽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저는 로봇 기업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좋습니다. SPG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용 이제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용 이제 정밀 감속기 양산에 이제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시총이 몇 조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적자. 아직은. 두산 로보틱스도 4조 넘어가는데 적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SPG는 그래도 꾸준하게 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아주 탁월하다거나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나마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알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뭐 SPG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이제 바닥은 좀 쳤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올해 꼭 한 번은 이제 갈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저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관련된 가장 수혜주기도 하고 또 국토부 장관에 이제 임명된 사람이 또 일론 머스크의 절친이다. 두 사람이 이제 꽁짝해가지고 자율주행이 이제 규제 풀 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운행 대수도 제한이 없대요. 그렇죠. 자율주행 이제 시장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이 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로봇 산업도 이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족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저는 곧 도래한다라고 보고 그때 가장 좀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SPG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속기가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잖아요. 감속기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좀 풀어보면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가지고 힘과 속도를 조절하는 로봇의 관절 역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이 아프면은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갑자기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 이제 관절 역할을 하는 이제 감속기고요. 실제 로봇 생산 원가에서 거의 한 30~40%를 차지하는 게 감속기이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이제 부품이다.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속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PG는 딱 두 가지 모멘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핏,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보핏 이거 둘 다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이제 매입 10조 원 규모. 일단 3개월 동안에 3조 원 완전 사고 태우죠. 나머지는 네. 이제 7조 원 또 상황을 봐서 이제 또 사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총액 10조 원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의 한 3%가 조금 못 되는 이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써서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뭐 거의 5% 6% 예. 정도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투자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사주 매입으로는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고, 네. 어쨌든 이제 후속 조치,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인 이제 투자와 공격적인 이제 경영 행보를 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장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을 좀 받는 분야가 저는 로봇이라고 보고, 일단 삼성전자가 2030년에 모든 이제 공장들을 이제 무인 공장화하겠다라는 걸 지금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본인들이 뱉은 얘기를 잘 안 지키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030년 무인 공장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진행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도 힘들어요. 반등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이제 바닥을 좀 치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장기 이평선 지금 이제 120일 이평을 좀 뚫고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내면 힘내면, 14만 원 정도만 네. 이제 안착이 좀 돼주면 주가가 한번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개발한 RBY1이라고 하는 이 신제품, 네. 이게 바로 이제 양팔형 로봇인데요.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이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로봇이 이제 국내외로 한 30대 정도 이제 공급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또 감속기를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한 기업이 SPG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핏, 요것도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네. 이게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B2B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보급이 좀 된 것 네. 같고, 실제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쓸 수 있는 B2C 모델 웨어러블 로봇 이제 보핏 출시가 좀 임박했다. 뭐 연내에는 출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이제 좀 기대감 정도거든요. 여기 이제 보핏에도 지금 액추에이터,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삼성전자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또 독점적으로 보핏에다가 단독 공급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SP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화낙이라든지 뭐 로봇 기업하면 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일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속기도? 우리 감속기도 네. 하모닉 감속기라고 하는 네. 일본 기업 거를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이제 SPG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SPG는 국내외 이제 로보틱스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화와 관련된 어느 정도 이제 안전 궤도를 이제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매출처가 다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게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 네.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을 조기에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뭐 작년부터 계속 지금 제기가 되어 온 바. 네. 어쨌든 최근에 자사주 매입 등 삼성전자가 뭔가 좀 적극적인 이제 경영 활동을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로봇 분야도 한 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 뭐 이쪽도 역시나 규제 완화, 뭐 또 감세 이런 네.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또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이쪽 컨셉으로 보면 오늘 SPG를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뭐 여전히 지금 바닥권이에요. 네. 추세를 회복을 못하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구간인데, 요게 이제 한번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네.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제 종가 21,350원 정도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 요게 25,000원이 뭐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닌데
추세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뚫어야 될 장기 이평선들 61선, 뭐 122평선 이 저항이 계속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어서 25,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완벽하게 오히려 이제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1차 목표치는 25,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꾸려면 한번 큰 거 장대 한번 그렇죠. 하나 빡 세워주면은 네, 그 다음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의 방향은 로봇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매일 인수위에서 뉴스 나오잖아요. 분명히 자율주행 규제 철폐 나왔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잖아요. 네. 로봇 관련 또 먼저 나올 것이다 해서 선점하는 측면도 그렇죠. 분명히 있고요.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야기해 주시면 삼성전자 결국 로봇 쪽에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핏을 한번 요양원에 공급을 하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로봇을 뭐 인수를 하던 성장성도 역시 로봇이라는 점 네. 삼성전자 테마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로봇 감속기 네. 모터를 확 돌렸다가 멈췄다 이 하는 이 감속기인데 기어를 바꾸는 네. SPG에 붙일 종목은 일단 저도 잘하면 이번 주에 이제 삼성양 로봇 관련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게 이제 잘하면? 삼성의 네.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네, 열리잖아요. 네. 거기에서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체험존, 이제 보핏 체험존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프로모터를 모집 공고가 나왔었어요. 지원 채용 공고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지원, 네. 프로모터가. 그래서 10월, 네. 10월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1월까지 이제 일을 하니까 예. 그 전에 사실상 이제 뭐 보핏이 출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이제 개발자 그 컨퍼런스에서 뭐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예.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같은 경우는 좀 시장 대비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같은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하이젠 RNM이라는 기업을 한번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예. 할게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오래 안 않은 됐네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SP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이제 공동으로 2년 예. 동안 액추에이터를 개발한 기업인데 일단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이제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뭐 감속기도 들어가고 모터, 뭐 센서, 제어기가 들어가는 일체형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도 연내 안에 대량으로 근로자용 웨어러블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고 또 이 기업이 또 최근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국내에 있는 우주항공 업체에도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우주항공 모멘텀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와 거기다가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좀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 봐서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뭐 SPG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래도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는 모습이고 또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좀 탄력도 면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이젠 RNM을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생소하겠지만은 얼마 안 됐죠? 네, 상장한 지 하이젠 6개월. RNM, 액추에이터 이야기를 주셨지만 여기 이제 감속기도 들어가고 거기 센서도 들어가고 하나의 이제 일체형으로 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 하이젠 RNM을 오늘 붙이기 종목으로 갔습니다. 과연 로봇으로 분명히 자율주행은 어제 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제 세게 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도 가겠지만은 약간 로봇까지도 이 훈풍이 불지 오늘 한번 관건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준호 매니저 네. BHI를 가볼까요? 간밤에 오클로를 살짝 봤더니 와우. 아, 야, 트럼프는 그냥 네. 원전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안 죽더라고요. 오클로뿐만 아니라 뉴스케일 뉴스케일 파워도 파워도 한 그렇고. 20% 가깝게 네, 한 맞아요. 18% 정도 네, 추가 상승이 나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딱 주가 그램이 국내에는 BHI가 BHI. 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한 두 달 동안 거의 100% 가까운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원전 그 안에서도 소형 모델 원자로에 거의 관련 종목들이 네.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BHI도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소형 모델 원자로 관련된 어떤 투자 확대와 어떤 이제 지원책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BHI가 지금 시장에 약간의 그 원전 섹터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사실상 장중에 거의 한 16% 가깝게 좀 급등 시세가 분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소형 모델 원자로와 또 어제 어떤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의 어떤 상승을 봤을 때 그래도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18,500원 정도로 네. 목표가를 좀 상향해 보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막 오르고 우리도 원전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아 이거 이래도 돼? 그런 생각 솔직히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원전이 따라갈까요? 그동안 또 너무 못 갔어요. 사실 뭐 갔어요? 체코 원전 네. 수주가 나왔을 때도 사실 뭐 세론 뭐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들이 세론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네. 사실상 이제 가장 뭐 첫 번째 어떤 공약이 탈원전 폐기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의 어떤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수혜로 엮이면서 소형모듈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신재생에 예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크게 그렇죠. 올라가졌고 그 당시에 막 태왕 사신기 태왕 뭐였죠? 태양광 뭐 조선 태조 네. 맞아요. 태조 이방원. 태조 네. 이방원 이래가지고 태양광 조선 이차전지. 2차전지 그때 네. 크게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방산.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원전 쪽은 사실 BH 하나 정도가 좀 강하게 올라가줬지 네. 그 외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BHI로 중심을 잡되 따라가자. 그 외에 이제 사실상 이제 팀코리아에 있는 한전산업, 뭐 한전기술, 뭐 대우건설 그리고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저는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원전 쪽은 뭐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한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영민 매니저. 최근에 한국전력 주가가 네. 막 오르는 게 전기요금 네. 인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한때 막 6만 원 갔던 한전이 네. 지금 왜 오르나? 최근에 한 1, 2주일 오르는데 그게 원전 시대다. 뭐 이런 접근법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네. 베팅도 된다. 실제로 지금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원전 기업들 쭉 이제 깔아놓고 차트를 한번 보면, 돌려보시면 네. 오른 거는 진짜 BHI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원전 기업들이 뭔가 이제 시세가 대장주들이 계속 좀 바뀌면서 움직이는데 네. 지금은 이제 SMR이 주요 이제 토픽이다 보니까 SMR 관련된 수혜주로 BHI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 아래쪽에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팀 코리아 안에 들어가 있는 한전기술, 뭐 한전 KPS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한국전력 물론 네. 한국전력은 이제 실적도 좀 아우르지만. 턴어라운드가 네. 되고 있고 이제 전기요금 이제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결국 한국전력도 원전 관련된 원전이죠. 이제 네.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꿈틀꿈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시세가 먼저 이제 분출되는 대장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이나 한신기계 같은 기업들이 그때그때 사이클마다 원전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고 지금은 BHI가 확실히 이제 SMR과 관련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다만 다른 이제 후발주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포함해서 오늘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또 얘네들은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가 같이 가진 않아요, 요즘에는. 예. 하루 오클로가 급등하면 뉴스케일 파워는 쉬고 또 오클로가 급등하면 뭐 다른 쪽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어쨌든 한 번씩 이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는데 오늘은 뉴스케일 파워가 또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역시나 또 SMR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SMR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면 또 SMR도 순환매 차원에서는 한번 또 움직일 타이밍이 이제 됐으니까 오늘 장에서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게 좀 차트를 보면은 진짜 원전 관련주들이 꽤 많이 이제 힘들어 왔기 때문에 네. 최근의 급등을 일단은 뭐 트럼프가 이끄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전 계속 얘기하는 게 한전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박근혜 정부 때 6만 원까지 갔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6만 3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왔다가 요즘에 약간 좀 이유 없이 올라서 아 이것도 원전의 힘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자 이번에 리뷰는 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루닛. 네. 어제도 놓고 보면 이제 AI가 우리 반도체 쪽은 막 뭐 얘기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냥 쫙쫙 돈들 네. 빨아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어제도 제가 루닛을 리뷰를 좀 해드렸고 사실 주가가 이제 장기평을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좀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지금부터 또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딱 장 개시 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 폐암 조기 진단과 관련된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면서 어저께 루닛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어요. 네. 제가 부끄럽지만 사실 올해 루닛을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마다 네. 지금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말씀드리고 나서는 지금 수익률이 거의 지금 50% 가까이 났잖아요.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터졌다. 지금 네. 다른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루닛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뉴스 나온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끝난 미국 이제 면역 항암 학회에서도 희귀 질환 암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루니 스코프 IO와 관련돼서도 네. 뭐 초록 100대 초록에 이제 선정될 정도로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조기 진단이 이제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제 폐암 시장까지 진출한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비속세포 폐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암제 타그리소를 개발한 회사거든요. 렉나자의 이제 경쟁약이 이제 타그리소예요. 그걸 개발한 회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루닛이 공동 개발을 한다. 아, 이제 루닛이 드디어 이제 빅파마와 손을 잡고 암 조기 진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어저께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된 거거든요. 차트가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이제 거의 우하향하면서 다 역별되어 있는 자리였거든요.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루닛도 지금 보시면은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별돼 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네. 이게 딱 이틀 만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저께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추세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네.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지금 낙폭 과대 업종 중에 AI 솔루션, AI 서비스, 로봇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핵심적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꼽아드리고 싶거든요.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감세와 그리고 규제 완화. 네. 여기 둘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로봇 기업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감세는 법인세를 이제 21%에서 15%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6%포인트 정도 이제 법인세가 대폭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AI 기업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제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을 오히려 이제 AI 쪽에 대한 이제 투자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솔루션이나 이쪽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제 투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런 AI 의료기기 쪽이기 때문에 루닛은 어저께 굉장히 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6만 원짜리도 지금 한 방에 좀 뚫어놨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2차 목표가로 7만 원 정도까지 좀 잡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루닛이 가기 때문에 또 다른 AI 의료기기 기업들, AI 솔루션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매니저 리뷰 루닛 같습니다. 루닛은 재료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렉나자를 밀고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러나 지금 타그리소라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네. 또 비소폐암 치료제가 있는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유명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폐암 관련해서 암 진단을 할 때 루닛과 함께한다. 이 루닛의 이 AI 솔루션 기술이 그렇죠. 일단 신뢰를 얻은 네.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재료로 어제 대폭등을 했습니다. 25% 정도 올랐고 이렇게 됨으로써 장대 양봉 두 개를 세우니까 그냥 역배열을 네. 그냥 바꿔 한 방에 놀려놨어요. 끌어올리니까요. 네. 이대로만 쭉 간다면은 나머지 뭐 21선, 61선도 따라 올라오겠죠. 자, 루닛까지 봤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충청도 거북이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올해는 분명한 산타랠리의 구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업종별로 산타랠리의 구분이 있을 텐데 두 매니저님들은 어느 분야를 산타랠리로 준비하시렵니까? 준호 매니저, 네. 업종별 정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들거든요. 네. 어디로 준비하시렵니까? 일단 뭐 산타랠리. 시장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항상 급락장 이후에는 주독 섹터가 늘 바뀌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딱 맞물리는 게 이제 트럼프 2.0 세대가 개막하면서 오히려 저는 첨단 산업 쪽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네. 지금 조건은 다 갖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가 시장 밀렸다고 다시 반등이 안 나오듯이 네.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였고 예전에 뭐 KMW 5G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부터 갈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봤을 예. 때 저는 어차피 지금 트럼프 2.0 세대 뉴욕 증시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이 됐던 아니면 뭐 로봇이 됐던 네. 아니면 우주 항공이 됐던 어떤 첨단 산업 규제 완화의 어떤 우주항공. 큰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쩌면 이제 뭐 연말 랠리 혹은 2025년도에 규제를 철폐하고 오히려 그 산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2025년도에 어떤 시장을 좀 들어올릴 수 있는 주도 섹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특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이제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뭐 관세가 뭐 가장 뭐 아름다운 단어다 아니면 뭐 음악 같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뭐 관세로 이제 따라오는 어떤 중국을 이제 저지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 촌스러운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첨단 산업으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중국을 못 따라오게 해야 그게 진짜 이제 미국이 사실상 이제 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도 1위로 올라서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욱더 장기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뭐 관세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이 끝나고 나서면 다시 또 이제 철폐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첨단 산업 쪽에서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네. 준호 매니저의 픽입니다. 이제 솔직히 AI 반도체도 지금 보니까 이제 인프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기술로 그러니까 깔고 솔루션으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막 전력, 전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짓고 그걸로 갈 수 있는 네. 걸로 가자.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섹터에서 산타랠리 업종 봤고요. 영림해죠. 분명히 업종별 구분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산타랠리 어느 쪽 보고 있습니까? 산타는 트럼프죠. 네. 지금 시장에 예. 움직이는 종목은 뭐 트럼프 네. 트레이드 수혜주들밖에 트럼프 없으니까 랠리. 산타는 이제 트럼프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이 트럼프 랠리에 계속 좀 소외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나마 편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좀 잘 골라야 내년에 이제 출범하는 트럼프 이제 집권 2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미 뭐 좋은 업종은 지금 김조 매니저가 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네. 사실 AI 서비스 쪽. 지금 작년부터 진행된 이 AI 사이클은 전부 다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좀 맞아요. 되어 있었다라고 네. 보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이런 돈 버는 이제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오늘 리뷰해드렸던 루닉 같은 이런 기업들이에요. AI를 이제 접목해서 뭔가 이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제 좀 키워나가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 AI 서비스가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저도 이제 로봇. 뭐 이게 알턴니 아닙니까 사실 로봇이 이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대시세를 분출했다가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실망을 좀 안겨드렸지만 일단 뭔가 시장을 끌고 가는 어떤 대장 업종이 되려면 종목이 일단 많아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그 아랫단에 로봇 관련된 부품 기계 장비 기업들 굉장히 종목들이 많고 빅테크가 투자하면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투자하면 성공하는 것. 대기업들이 가장 지금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미래 이제 신수종 사업 분야. 그것도 결국 로봇. 그리고 2030년 되면 삼성전자만 뭐 무인공장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지금 옵티머스 활용해서 다 무인공장화 할 거고요. 전 세계가 이제 2030년 이후에는 다 무인공장화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네. 시대가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집권 2기 때 저는 앨런 머스크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옵티머스 가정용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2천만 원에 다 이제 판매를 한다. 이런 시대가 저는 분명히 좀 올 규제도 수도 본인이 그렇죠. 풀겠죠. 분명히 네. 올 수도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저는 로봇도 분명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부터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 산타랠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봇 종목들을 좀 사놓으시고 내년도에 이제 시세를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대비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산타랠리는 트럼프 랠리인데 좋은 업종은 다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고 겹치는 건 로봇이 네, 하나가 있고요. 영민 매니저의 픽은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요즘 통신주 최근에 갔던 것도 클라우드로 간 거죠. 그렇죠. 예, 통신으로 간 네,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쪽 클라우드 쪽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하는 솔루션 쪽들. 조금 이따 또 리뷰 때 하나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대장주는 삼성 SDS 있고 그 밑에 단들 들썩들썩합니다. 네. 이쪽들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준호 매니저 HD 현대중공업을 가야 되는데 네. 또 돈들이 지금 너무 부족한가 봐요. 여기 살려고 맞습니다. 가면은 지금 암호화폐로 34조 가 있고 네. 거래대금 뭐 34조 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아 조선이 또 네. 그래도 왜 이러지? 또 이래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근데 얘네가 그냥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때 급락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이제 20% 올랐는데 네. 시가총액이 12조짜리고 네. HD 현대중공업도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가까운 기업인데 그래도 어제 좀 신고가 행진이 네. 나와줬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MRO 쪽에 이제 먼저 뛰어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딱 트럼프가 우리에게 SOS를 친 이제 MRO 쪽에 북미 지역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
HD 현대중공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존에서 들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선 하나오션이 더 대장주 역할을 하지만 조만간에 또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한미 동맹 또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 이제 SOS 친구에 대한 어떤 보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HD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지금 이제 신고가 행진이 딱 어저께 딱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또 강하게 또 매수가 유입됐더라고요. 그래서 7%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게 일단 일론 머스크 쪽에 이제 첨단 산업 규제 완화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원전과 그리고 조선 뭐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쪽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게 뉴욕 증시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도 그리고 이제 취임 전까지도 뭔가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자체적으로 조선 업황 자체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좀 밝은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MRO 관련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업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이 앞으로의 더 성장성은 더 좋다. 거기다가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네.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지금 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방위 산업 쪽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돼서요. 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가격적으로도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주노 매니저의 산타랠리 업종에 조선은 없었지만 조선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뚱뚱해서 이제 네, 맞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은 약간 좀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조선은 약간 그것도 빼놓은 그렇고 거죠? 사실상 네. 이제 시장이 좀 들어올리는 어떤 주도 섹터가 됐던 거는 사실 뭐 원전이나 뭐 조선보다는 이 산업 쪽으로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주항공이나 뭐 로봇이나 로봇,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쪽이 해보고. 오히려 시장이 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원전이랑 사실상 이제 조선 사실 아까 방금 김현민님 말씀했던 것처럼 조선주들은 사실상 이제 조선 3사라든지 기자재 기업들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들어 올릴 만큼의 어떤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아직 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로봇이 사실상 이제 종목들도 많고 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축으로 이제 섹터들이 크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이 메커니즘이 같아요. 그래서 네. 로봇과 자율주행이 같이 좀 올라갈 짝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관련된 뭐 센서 기업들은 또 우주 항공에도 공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첨단 산업 자체가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조금 네, 미세 조정이 예. 필요할 거예요.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이제 원전, 뭐 조선 이렇게 너무 크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 실제로 지금 주목받는 거 우리가 이제 조선에서도 MRO, 예. 그 다음에 원전에서도 SMR이잖아요. 그 관련된 종목들과 또 아닌 종목들이 막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뭘 사야 될지 이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어제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수혜주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에요. 네. 하나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이미 급등하는 하나 시스템.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SMR 쪽도 지금 BHI가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수혜주를 따져보면 그냥 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금 판이 좀 짜여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종목들을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이제 보려고 하면은 야 이거 다 살려면은 진짜 한 100종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압축하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미세 조정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들을 좀 꼽아보면 확실히 좀 교통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도 어제 보면 이제 주노 매니저의 HD 현대중공업 라인은 또 같지만 HD 라인이 가니까 네. 한화 라인이 좀 그렇죠. 쉬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에서 하나, HD에서 하나. 딱 좋아요. 네, HD 네. 현대중공업하고 하나는 하나 오션 오션. 두 개, 네. 대우조선해양이죠. 두 딱 해놓고 조선은 일단 네. 압축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가자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컴퓨터 갈까요? 네. AI 솔루션 이어지네요. 네, AI 서비스, AI 솔루션 네.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상단에서부터 쭉 한번 보여드리면 예.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가장 등치 킨 기업이 삼성 SDS예요. 그렇죠. 어제 삼성 SDS도 10%가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뭐 삼성, 자사주 네, 네. 그것 때문에 어저께는 움직인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삼성 SDS도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플러스 지금 AI와 관련된 각종 이제 맞아요. 솔루션들이 네.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더존 비즈온이라고 하는 기업, 이것도 이제 AI 클라우드 서비스 예. 회계 관련된 전문 기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는 AI 기업 거기다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까지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한 달 사이에 바닥에서 거의 40%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엠로라는 기업이 AI를 활용한 그
유통 관련된 네.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예, 보시면 예, 되는데 예. 재고 관리나 뭐 이런 것들 좀 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 엠로라는 기업도 지금 보시면 한 달 만에 지금 45,000원대 주가가 지금 7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작은 종목들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네. 거예요. 실제로 AI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네. 바닥에서 서서히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카페 있기 24, 때문에 예. 요 기업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화끈한 게 특징이에요. 네. 그냥 단기간 안에 50% 100%씩 막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게 좀 특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네. 실제로 한글과 컴퓨터도 한 17,000원, 18,000원대 이제 눌러 있다가 주가가 지금 2만 원대를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X가 스타쉽 이제 6차 시험 계획 이제 발사를 하거든요. 그 시험 계획 이제 발사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로켓 잡는 거 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AI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세종 2호, 3호를 또 스페이스X를 통해서 내년에 또 발사를 한다라는 이제 계획도 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테마에 있어서도 한글과 컴퓨터는 주목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상방이 저는 열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홀딩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컴 이야기. 진짜로 좀 클라우드, AI 솔루션, 또 AI 비서, AI 에이전트 왜 이렇게 많이 시도합니까? 네. 뭔가가 터지니까 종목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분의 전문가도 AI 솔루션 쪽에서 어떤 주도주 이런 것 찾기에 좀 집중하자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을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오늘 일발 공격할까요? 어저께 이제 퓨런티어라는 기업을 이제 리뷰를 했는데 네. 장중에 이제 26%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더라고요. 저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좀 후속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레이더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 네. 일단 어제 이제 퓨런티어가 저는 사실 지금 현 시점에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제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수혜 종목 중에서는 전 퓨런티어가 대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 자체가 AI 기술력과 카메라 기술인데 그 카메라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LG노텍과 또 그리고 삼성전기가 삼성전기. 주요 고객사고 네. 그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글로벌 1위 기업이 퓨런티어다 보니까 퓨런티어가 이제 대장인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기업은 또 SOS랩이더라고요. 예. SOS랩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슬라 이제 반 테슬라 진영에서 지금 라이다를 기반으로 네.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SOS랩은 라이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와 공동으로 고정식 라이다를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삼성의 자회사인 세메스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라이다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에는 이렇다 완벽한 테슬라 관련된 수요 종목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맞물려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 센서 같은 경우는 비단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우주 항공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다양한 산업군에 종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OS랩이 급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라이다보다 좀 더 가격이 저렴하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의 비슷한 4D 이미지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네.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관련해서 수혜를 본다고 했을 때 과거에 인케빈 센서를 테슬라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요. 인케빈 센서는 네. 실내의 영유아의 어떤 행동 상태를 볼 수 있는 센서예요. 예, 예. 차량 내에 들어. 지금도 공급하고 있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 예전에 테슬라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던 만큼 추후에도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테슬라의 어떤 협업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제 일론 머스크 또 그리고 맞은편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네. 이제 임명자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패스트푸드는 독극물과 비교를 했던 인물인데 네. 그래서 저 사회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는 인물이 이제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위치를 확인하려면 내 주변 3명과 내 제일 친한 친구 3명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별의 볼곳에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와, UFC 옆자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을 햄버거를 먹으면서 UFC 이제 시합 구경을 가는 과정인데 저만큼 일론 머스크와 지금 어디 가나 다 일론 머스크가 같이 동행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트럼프가 그래도 굉장히 유연한 사고로 예전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만큼 오히려 첨단 산업 관련해서 지금 가장 선도 기업인 지금 일론 머스크와 같이 계속 동행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첨단 산업 쪽의 규제 완화가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에 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분이 지금 우버의 임원 출신이고요.
스페이스X의 투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 머스크 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인사들이 계속 지금 지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 쪽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맞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지금 BYD나 이제 상하이 자동차도 지금 이제 FSD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주고 있는 아니, 상황이다 중국 보니까 다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으로 마을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미국이 이 첨단 산업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 선도 기업이 돼야 앞으로도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에 배치할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 수가 2,500대라고 해요. 네. 지금 이제 그 웨이모가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전국에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는 차가 700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대량으로 2026년도에 양산을 앞둔 시점에서 그 규제 당국의 지금 완화가 굉장히 필요한 네. 시점이었는데 이걸 만약 풀어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실제로 2026년도에 대량으로 사이버캡을 가능하죠. 양산할 수 있다는 네. 점을 놓고 봤을 때 정말 2025년부터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 레이더 센서 관련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차세대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론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첨단 산업의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스마트 레이더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어저께 좀 강했기 때문에 네.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11,7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9,95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어제 퓨런티어는 이제 카메라 방식이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라이다 방식은요. 이제 가다가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쏘고 튕겨 나오는 걸 보고 아, 여기 누가 맞아요. 있구나. 누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테슬라는 카메라 방식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다 섞어야지 완성도 높아지는 거 지금 아닙니까? 현재 자율주행 그 미국 그 연방 정부의 어떤 규제는 라이다를 달아야지 실제로 할 수가 눈만 있는데 있어도 안 되고. 이거를 또 네. 규제를 완화하면 이제 카메라와 AI로 갈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레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테슬라가 카메라가 주지만 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레이다 센서와 라이다 센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좋습니다. 뭐 실내 예전처럼 인케빈 센서로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장기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또 참고로 현대차는 라이다 방식입니다. 왜냐면 맞아요. 우리나라는 막 미국처럼 막 땅이 네.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으니까 또 우리는 라이다가 필요하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붙이기 종목 있을까요, 형님? 아무래도 이제 반응 속도를 봤을 때는 라이다가 훨씬 더 이제 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자율주행에서.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왜 이제 카메라를 이제 주로 이제 장착을 하냐면 이게 비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라이다 센서 이 장착하는 비용이 그냥 카메라 모듈 넣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일단 카메라 쪽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하고.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계속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떨어지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라이더가 결국 이제 결합이 되고 여기에 이제 AI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해석해야 탑재가 되니까. 좀 되면 사실 이제 구동 속도라든지 이제 반응 감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 2년만 지나면은 충분히 다 기술적인 이제 부분들은 극복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레이더든 뭐 라이다든 카메라든 다 같이 네. 이제 좀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부신 종목 SOS를 어제 뭐 상한가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뭐 주가가 아직 바닥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이 좀 간다면 뭐 네. SOS 랩이 또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뭐 라이다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예요. 네. SOS 랩도 같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SOS 랩까지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벽에 국토부, 미국입니다. 미국 국토부에서 정권 인수에 나왔는데 규제 다 푼다. 운행 허가대수 푼다. 연방에서 관리하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차가 그냥 넘어와도 그냥 오케이인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전력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을 꼽았으니까 자율주행을 네,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카메라든 라이다든 자율주행 쪽, 이어서 로봇 쪽 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